이 부분만 머리가 다 빠졌는데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나 봐요.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죠. 유튜브 방송 많이 보고 경제 방송 많이 보면 투자 더 잘할 수 있게 되나요? 전문가들 분석 진짜 잘합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면 게스트로 방송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아는 것과 해낸 것은 다릅니다. 반등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팔고 없어요. 뒤늦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바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트는 항해사는 절대 신대륙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신대륙을 향해 떠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 가지 이유로 닿지 못합니다. 오늘은 왜 개미 투자자가 실패해야 하는지, 경제적 자유라는 항해, 이거를 투자에 빗대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다를 모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시장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내가 경제적 자유라는 신대륙을 향해 배를 띄운다면 어느 바다에서 배를 띄워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풍이 많이 부는 곳에서 띄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배를 띄우기 쉬운 곳, 그냥 우리가 편한 곳, 이곳에서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배 띄운 곳이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해류가 거꾸로 흘러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10년간 그랬지 않나요? 박스피라고 하죠. 최근 한국 주식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AI 붐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거기서 수혜를 받았고요. 즉 미국에서 바람이 만들어졌고 그 바람이 불어와서 한국 시장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람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항해하는 것과 그 바람이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것, 어느 쪽이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라는 신대륙에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람이 만들어지는 원천, 미국 시장에서 항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빼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이 한글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도대체 어느 곳에 내 돈을 띄우는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하는 시장에 돈을 넣어놨을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바다 위에 배를 올려놨어요. 3명의 항해사가 있어요. 모두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출항했어요. 근데 첫 번째 항해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 방향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몇 배가 이쪽으로 가길래요. 두 번째 항해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쪽에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서요. 세 번째 항해사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방향으로 1200km를 가면 신대륙이 있어요. 지금 이 계절에 이 바람이면 정확히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해사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폭풍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몇 번째일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만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뉴스에서 AI로 돈이 몰린다는 말을 듣고 AI 관련주를 삽니다. 반도체가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반도체를 삽니다. 그런데 왜 그 자산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면 조금만 떨어져도 흔들립니다. 팔고 싶어지죠. 이유를 알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AI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면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 메모리 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관련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면 단순히 반도체가 오른다더라가 아니라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이 상승 흐름이 유효한지, 어느 기업이 핵심 기업인지를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시스템이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돈을 왜 잃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죠. 그 반복이 쌓이면 투자는 나랑 안 맞아 하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한 가지 더, 정보를 더 많이 모으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투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 많이 보고 컬럼 많이 읽고 경제 방송 많이 보면 투자 더 잘할 수 있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분석 기술이 있어도 내 투자 철학이 없으면 그 정보에 또 휘둘리게 돼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나는 이성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이거든요. 바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트는 항해사는 절대 신대륙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폭풍이 오면 닻을 올리고 도망을 칩니다. 바다에서 방향도 정했고 이유를 알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와요. 또 여러 항해사들이 있죠. 첫 번째, 배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공포에 닻을 올리고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제서야 뒤늦게 출항하는 사람. 두 번째, 그냥 버티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떨면서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 폭풍 속에서 전진하는 사람. 여러분 들소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미국 콜로라도에는 들소, 버팔로라고 하죠. 버팔로와 일반 소가 함께 삽니다. 폭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럼 일반 소는 폭풍이 오는 걸 감지하면 동쪽으로 도망쳐요. 그런데 소는 빠르지 않아요. 폭풍에 금방 따라잡힙니다. 결국 소는 폭풍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시달리게 돼요. 제 딴에는 열심히 도망친다고 하는데 폭풍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버팔로는 달라요. 폭풍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순간 얘는 몸을 돌려 폭풍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무섭죠? 본능에 거스르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폭풍을 향해 달리면 가장 빠르게 통과하게 됩니다.
피하면 더 오래 고통받고 정면으로 달리면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폭락장도 똑같습니다. 도망치는 투자자는 반등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팔고 없어요. 뒤늦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2022년 미국 나스닥이 33% 넘게 빠졌습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현금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공포는 진짜니까. 그렇게 계속 사는데도 주가가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계속 분할 매수를 했어요. 계좌가 마이너스 7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가게 됐어요. 주가는 떨어져도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원장님이 머리를 만지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여기 머리가 왜 이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부분만 머리가 다 빠졌는데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나 봐요. 전 충격이었어요. 제 뒷머리였거든요. 왼쪽 뒤통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의 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탈모를 감춰야 됐거든요. 근데 펌을 하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잘 어울린대요. 칭찬해주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리고 폭락장에서 저는 그래도 매수를 멈추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현금 중요성 계속 강조하잖아요. 준비와 대비는 항상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별일이 없을 때, 주가가 올라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지을 수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현금을 마련해 두면 그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이 아니고 내가 수익으로 번 현금이잖아요. 항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 좋은 바람이 불 때 돛을 다 펼치지 않습니다. 항상 폭풍을 대비한 여유를 남겨둬요. 저는 항상 전체 자산의 20% 이상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불장에는 아쉬울 때도 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폭풍이 왔을 때,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 됐던 블랙스완이 됐던 그때를 대비한 현금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의 배를 버릴 때 저는 전진할 수 있었어요. 폭락장은 침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세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시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미리 준비된 루틴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 공포에 우리의 행동이 지배당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자산을 골라도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만큼 위험한 게 순풍이에요. 계좌가 갑자기 크게 오르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져요. 투자 정말 잘하시네요. 책임님 말 믿고 투자했더니 너무 이번에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니까 잠깐 들뜨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항해사인가 봐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항해사를 침몰시키는 건 폭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친 순풍과 칭찬입니다. 순풍이 강할수록 더 냉정해져야 돼요. 야구 해설자는 야구를 누구보다 잘 설명합니다. 타자가 타석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잡았고 그립을 어떻게 잡고 있네, 지금 왼쪽 어깨가 빨리 열렸네, 이런 말들을 하죠. 들어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그런데 이 야구 해설자가 프로 선수보다 야구를 더 잘할까요? 진짜 야구를 잘하는 건 경기를 뛰는 프로 선수죠. TV나 유튜버에 나오는 투자 전문가들 분석 진짜 잘합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면 게스트로 방송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금융기관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10년 만에 수십억대 금융자산을 만들었고 이제는 금융사 부자 보고서에 나오는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어요. 아는 것과 해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벼락거지가 되었던 저의 투자 각성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종목 선정이나 투자 기교를 담은 책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건, 경제적 자유라는 신대륙에 닿기 위한 기준을 제가 직접 실수하고 경험하고 교정하면서 알게 된 투자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읽으시면 나만의 투자 기준, 내 투자 시스템이 손에 들려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대기 신청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개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 3가지. 더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다를 몰랐고,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항해를 했고, 폭풍이 오면 배를 버리고 싶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보를 더 모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바꾼 게 단 하나, 바로 투자의 기준을 세웠던 거예요. 투자는 정보가 아니라 기준으로 완성이 됩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확신이 서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감각, 그건 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작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눌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의 실전 이야기.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지금까지 투자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